당신의 비트코인은 안녕하십니까? 김경수의 크립토투데이 라이브입니다. 소장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죠. 네, 소장님 혹시 알파고 아시죠? 알죠. 네, 최근에 법률 인공지능 프로그램과 변호사가 법률 자문 대결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누가 이겼을까요? 알파고가 지난번에는 우리 이세돌 구단을 이겼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도 이기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 네, 인공지능팀이 이겼다고 하는데요. 이제 정말 생활 깊숙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무섭네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네. 인공지능. 그리고 블록체인도 어서 실생활에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11월 4일 주요 경제지표 보겠습니다. 금은 1g당 56,685원으로 0.9% 상승했습니다. 달러화는 1,167원으로 전일 대비 거의 변화가 없고요. 위안화 역시 165.7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마감한 코스피 지수는 2,100포인트를 돌파하며 0.8% 상승장으로 마감했고요. 오늘 새벽 미국 S&P 500 지수는 3,066포인트로 0.97%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8,386.4포인트로 1% 이상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은 9,175달러로 0.3%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소식입니다. 미국 하원의원에서 암호화폐 발행 관련 규제 완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톰 에머 의원이 해당 법안을 통해서 증권법이 적용되는 암호화폐와 다른 첨단 기술에 더욱 분명한 규제 지침을 제시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네요. 또 법률이 명확해야 준수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중국 인민일보에서 우르르 몰려가지 말라며 암호화폐 개방에 선긋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네, 몰려가면 안 되죠. 지금 그렇죠. 다들 몰려가는 상황인데요. 시 주석이 이 발언 이후에 비트코인 시세가 큰 폭으로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이 과열 가라앉히기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업계에서는 당초에 시 주석 발언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입장이었는데 현재는 사실상 공산당에 위협이 되는 모든 세력에 철퇴를 가하는 상황에서 외부 자본과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한 암호화폐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네. 비트메인이 미국에서 비공개 상장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 지한 따고 일하네요, 이제. 네. 본격적으로. 비트메인 IPO 스폰서가 독일 최대 투자은행 도이치뱅크라고 알려졌는데요. 이번 미국 상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 나스닥 중국지사 대표인 정화를 자문으로 영입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지아는 공동 창업자 장커탄을 퇴출하고 비트메인의 경영권을 되찾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지도부의 개편이 상장에 미칠 영향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유럽연합 5개국이 리브라 발행을 막겠다고 나섰는데요. 와, 이거 무서운데요. 네, 막히는 건 어쩔 수 없죠. 이건 계속해서 막힐 수밖에 없는 거고요. 유럽 정치 일간지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가 이번 달 리브라 출시를 막기 위한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 업계 소식통이 지난 28일에 각국 재무부 차관들이 벨기에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라고 밝혔고요. 리브라에 대한 통일된 입장을 서로 확인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통일이 돼야 되는데 지켜봐야겠죠. 다음은 국내 주요 소식입니다. KT에서 블록체인 기반 예약 무인 환전 서비스를 만든다고 합니다. 어이고, 환전 서비스에 뛰어들었네요. KT가 IBK 기업은행, 무인 환전 서비스 전문기업 벨소프트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예약 무인 환전 서비스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예약 무인 환전 서비스는 은행 환전 신청한 외화를 공항이나 지하철역, 호텔, 쇼핑몰 등에 설치된 무인 환전 키오스크에서 인출하는 서비스인데요. 365일 24시간 운영이 된다고 하고요. 이용 시간에 제약이 없다네요. 환율 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대부분 은행들은 좀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출금하거나 이런 게 좀 더 쉽게 수월하게 된다 그러면 여행할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암호화폐의 시세를 조작해서 127억 원을 사기친 거래소 대표가 구속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거 레빗 거래소 이야기 같은데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차명 계정을 이용해서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속여가지고 자체 발행한 코인의 시세를 조작을 했고요. 또 다시 이 코인을 되파는 방법으로 총 127억 대박이네.
이 나쁜 사람들이네요. 네. 편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잡아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사기꾼들은. 네. 네. 이런 소식은 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찰청에서 암호화폐 추적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서 시험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사이버 수사과장은 마약 거래나 아동 성 착취물 거래 그리고 국내에서는 아직 드러난 사례가 없는 총기 거래를 비롯한 다크웹상의 불법 거래 대부분이 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암호화폐를 추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경찰청이 직접 개발해서 지난 9월부터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다크웹에서 거래하는 게 네. 비트코인만 갖고 있으면 뭐 탱크를 사기도 하고 막 그런 무기 거래도 할 수 있다라고 뭐 미국 드라마에도 나왔다시피 네. 이게 추적이 안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면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경찰청에서 잘 처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에서 블록체인 플랫폼 SDK를 내놨다고 합니다. 네,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삼성 블록체인 플랫폼 SDK는 블록체인 개발자들이 비앱 개발과 또 모바일 호환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발자 도구입니다. 블록체인 앱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성을 좀 줄이고 생태계를 구축하고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거래소 주요 소식입니다. OKEX 법정화폐 마켓의 자체 발행 토큰인 OKB를 상장했습니다. 네. 업비트에서 BTC, USDT 마켓 거래에서 지원 예정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35개 코인이 추가된다고 하니까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꾸준하게 되네요. 네. 빗썸에서 블록딜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합니다. 자, 블록딜 서비스. 이 용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왔네요. 네. 빗썸에서 블록딜은 빗썸 글로벌, 빗썸 싱가폴, 그리고 빗썸 패밀리 거래소에서 확보된 풍부한 거래 유동성과 다수의 글로벌 파트너사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 및 기관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대량 거래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네. 블록딜이 뭐냐면 저희가 비트코인이나 뭐 스텔라 루멘이나 이더리움 같은 걸 사려면 네. 거래소에서 우리가 현금을 입금하고 여기에서 파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사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블록딜은 뭐냐면 좀 제가 대량으로 사고 싶으니까 좀 싸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거래소랑 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스텔라 루멘도 지금 100원이면 네. 한 70원에 좀 주세요. 제가 많이 살게요. 이렇게 해서 딜을 거래소랑 하는 거거든요.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선이 돼야 되나요? 그거는 다 좀 다르기는 하죠. 케바케죠. 네. 케바케입니다. 우리나라에 정식 출범한다고 예고한 바이낸스 소식인데요. 바이낸스 US에서 11월 1일 네오와 아톰을 상장한다고 합니다. 네, 중국발 코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코인원이 일부 암호화폐의 호가 단위를 변경한다고 합니다. 네, 코인원에 들어가 봤는데 최근에 암호화폐 가격 변동에 따라서 거래 편의를 위해서 각 암호화폐의 호가 단위 변경을 이제 안내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부테린이 삼성은 블록체인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을 했네요. 야, 비탈릭 부테린이 이런 발언을 하네요. 네. 우리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우리 삼성이 또 한 건 해냈습니다. 그렇죠.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단말기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만큼 블록체인의 활성화는 물론 홍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중국 정부가 광저우는 토큰 없는 퍼블릭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매년 14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최근에 중국 최대 민영그룹 핑항그룹의 최고 경영자 제시카 탄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오늘날 국제 무역에 존재하는 3대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네요. 이와 관련해서 그는 데이터 보호, 데이터의 정확도, 또 데이터의 가지 속성 등에서 이 세 가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유로운 국제 무역을 방해하는 3대 난제로 꼽히고 있는데 전통의 금융 환경에서는 국제 무역의 데이터가 특정 단일 개체를 출처로 수집이 되고 또 이는 정확도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지속적인 추적이 어렵다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투자자 여러분들의 질문이나 최신 투자 트렌드를 전문가에게 갑자기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는 친절한 경수 씨 코너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바카스님께서 잡거래소 다 쳐내자, JL님께서 코인제스트 조심하자 얘기를 나눠서 네. 저도 어저께 코인제스트 이야기를 봤는데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은
코인제스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코인제스트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코인제스트. 코인제스트가 어떤 걸까요? 코인제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국정감사에도 참여했던 네, 그 네. 거래소거든요. 이번에 거래소 이름인데 코인제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출금도 막혀 있는 것 때문에 먹튀 아니냐라고 뭐 알려져 있고 또 실제로 지금 그 자금이 제대로 됐느냐라는 걸 내부 고발처럼 퇴사자가 나가서 커뮤니티에다 글을 막 썼어요. 뭐라고 네, 썼냐면 지금 저는 퇴사자인데 좀 고백하겠습니다. 이 거래량이나 이런 것도 가짜고 지금 실제 예치금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네. 이제 내용을 쓴 것 때문에 커뮤니티에다 막 글을 썼더니 이제 난리가 났겠죠. 네. 코인제스트에 투자한 사람이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그렇죠. 저도 코인제스트에 지금 10,000원이나 있나? 뭐 어쨌든 네. 그렇게 있는데 지금 다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근데 엊그저께 두 번째 글을 퇴사자가 또 올렸어요. 대략적으로 무슨 내용이냐면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그 실제로 진짜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글에다가 그 채팅방에다 그냥 올린 네, 거라서 네. 가짜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화제가 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녕하세요. 9월에 왔던 코인제스트 퇴사자입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은 다 사실입니다. 코인제스트가 원화 출금을 해주던 신한은행 계좌에 3천만 원밖에 없던 상황이고 그마저도 퇴사자들의 이 임금을 지불해주지 못해서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감에 출석했던 대표는 제스트전자 직원들의 뭐 감축하고 있는 실정이고 무차별적으로 다 퇴사를 시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들을 쭉 네. 하고 있는데 이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글로스퍼, 한빛소프트 두 회사가 모두 이 사태의 공범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글로스퍼는 제가 지난번에 엊그저께 전화 연결한 것처럼 김태현 대표가 네, 저랑 네. 굉장히 친분이 있는데 이분한테 한번 전화를 해서 이 내용을 네. 한번 물어볼까 해서 오늘 네. 김태현 대표한테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살짝 얘기는 물어보고 싶어서 얘기는 해봤는데 네, 네. 전화 받으셔야 되는데. 그리고 내일은 코인제스트에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지금 그 9시부터 고객센터가 네. 열어가지고요. 주식회사 글로스퍼의 김태현 대표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방송 중이세요? 아, 네, 방송 지금 생방송인데 아, 네. 이제 제깍제깍 받으시네요. 어떻게 아시고? 아, 예, 출근길이었습니다. 아, 출근하시고 계시구나. 예, 예. 네, 어저께 네네. 그 저희가 그 커뮤니티들의 지금 많이 동요가 되고 있는데 대표님 이름이 굉장히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아, 저 엄청 어제 연락 많이 받았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 코인제스트 지금 사건이 전반적으로 네네. 실제로 그 내부 구조는 대표님도 모르시죠? 그러니까 이게 어제 저도 그 원문을 읽어봤어요. 네. 코인제스트를 키워준 사람이 저다. 이게 전종희 대표라는 분을요. 코인 김태현 예, 대표님이요? 네. 예, 제가 오히려 저는 전종희 대표랑 두세 번밖에 못 만났어요, 사실은. 네. 네. 첫 번째가 이제 제가 그 상장을 부탁하러 갔을 때였고요. 아, 지금 하이콘이 상장을 했나요? 코인제스트에? 예, 거기 예전에 상장했었어요. 네네네네. 예. 그래서 상장을 부탁하러 갔었을 때 한번 뵙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모케이블 TV 대표님이 부르셔가지고, 네. 거기 식사 자리를 갔다가 이제 거기에 계신 전종희 대표님이랑 인사를 드린 그게 다거든요.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셔도 문제 없는 거죠? 아이고, 무슨 이게 다 팩트고 사실이니까요. 네네. 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만나고 나서 네. 오히려 지금 최근에는 제가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어요, 그쪽으로. 아, 왜냐면은 네. 저랑 제 주변 분들이 그쪽에서 출금이 너무 많이 막히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죠. 제가 사실은 이제 제가 지금 주변 지인 통해서 이런 루머가 퍼지기 전에 최후 통첩을 보낸 상태예요. 네. 예, 당신들 출금 풀어라. 대표님, 예, 예. 홍보팀이랑 상의하시고 얘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네, 뭐 예. 사실이니까요. 예. 네. 네. 출금 풀지 않으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네. 예, 그렇게 제가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오히려 저도 지금 막 전전긍긍가 끙끙 있어요. 왜냐면 주변 분들이 네. 너무 이제 괴로워하시니까. 예. 그러면 대표님 회사도 지금 출금이 안 되는 상태예요? 뭐 대표님 개인적으로도? 예, 저희도 그렇고 저희 주변들 그리고 뭐 저도 이제 하이콘 참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친분을 많이 유지하면서 같이 나가고 있잖아요. 네네네. 투자자들. 까지 연락이 오시면서 음. 이거 이제 어떻게 된 거냐 해서 저는 이제 아니길 바라는데 일단은 저희 고객들이나 저희 주변 지인들 이런 분들은 출금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표님, 일종의 지금 연락을 그럼 주시고, 코인제스트가 예. 지금 전체적으로 입출금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현재까지도? 제가 알기로 저도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네. 일부 입출금을 받아간 사람들이 있다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아. 근데 제 주변 지인들은 아무도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엄청 심각하네. 네.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희 주변도 금액이 다 합치면 적지 않은 금액이고 많은 금액이죠, 이거. 네, 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조금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저야 뭐 이런 소문들이 돌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뭐 사실이 전혀 사실이 아니지만 네. 제 이름을 다들 기억해 주신다는 건 저는 되게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게 좀 아이고, 이 상황이 웃을 일이 지금, 아닌데. 예, 웃을 상황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맞아요. 지금 좀 결심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번 주까지 연락이 안 오면은 네. 예,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코지에서 피해당하신 분들이랑 같이 소송에다 대표를 할까. 아, 음. 코인제스트예요? 예, 대표님, 그쪽까지도 이거 예, 홍보팀이랑 얘기 잘 하시고 지금 이거 생방송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아니 뭐 코지에서 입출금 풀어주면은 이제 모든 거 다 클리어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입출금 못하다면은, 풀어주면 되는 거죠. 예,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예, 코인제스 같은 그렇다면은, 경우에는 예, 지난번에 20일까지 어쨌든 입출금 풀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국정감사까지 가서 입출금을 풀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위중이 된다면 굉장히 타격이 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죠. 대부분 그 말을 믿었는데 예,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전종희 대표님이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식사 자리에서 한번 뵌 적이 있고요. 네. 뭐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아니기를 바라고 있어요. 아니기를 바라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여기 뭐 이제 생방송에게 청년부터 보시겠지만 저희 쪽 직권부터 먼저 빼는 게 공식적으로 이거 풀어달라는 거 요청을 할 거예요. 네. 요청할 건데 아니기를 바라고 있지만 지금 출금을 제한하고 그것들의 약속이 안 지켜진 게 지금 몇 번째거든요. 예, 몇 번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유의해서 좀 다들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아, 중요하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입출금 안 해주는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여기에 지금 실시간 채팅에도 올라와 있는데 네네. 빗썸이나 업비트 이런 데는 좀 상대적으로 안전한가요? 어떠세요? 대표님 업계 이제에서 듣는 얘기로는? 저는 이제 뭐 사실 뭐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도 있지만 네. 빗썸이나 업비트 뭐 코인원 이런 부분들은 네. 고객의 자산을 완전히 삼자 예치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네. 완전히 예치를 하고 있으니까 고객의 돈이 어디 가지 않는 거예요. 언제든지 출금하면 출금에 범죄 자금으로 의심되지 않을 경우는 언제든 네. 출금 요청을 하면은 출금을 해줄게 하는 안전한 거래소들인데 네. 그리고 또 거기 플러스 고객의 자산 이상 훨씬 그 상회하는 회사의 유보금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모 거래소 같은 경우도 뭐 해킹이라든지 약간 불안한 사건이 있었을 때도 본인들 자금으로 몇백억을 처리해줬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처럼 충분히 이 자금적으로는 충분히 안전한 거래소이기 때문에 또 암호화폐가 해킹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 암호화폐에 훨씬 상회하는 그 현금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쪽은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럼 우리 저기 도유리 아나운서의 고팍스도 안전한 거래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나요? 고팍스는 네. 이준행 대표님이 일단은 제일 클린하신 분이시고요. 네. 이준행 대표님 자체가 되게 클린하신 분이시고 네. 고팍스 자체가 예전에 과거에 이제 거래소 전에 그 네. 은행과 같이 협업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고팍스는 거의 뭐 제가 100% 장담할 수 없지만 네. 고팍스도 상당히 안전한 거래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어요. 네, 안전하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지금 네. 전체적으로 이 시장이 형성된 게 이렇게 비즈니스 시장이 형성된 게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불과 3년? 네. 3년 정도 지금 국내 암호자산 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젊은 창업가들이 외부의 자금을 이제 투자를 받든 뭐 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 비트코인의 가격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제로 운영이나 어떤 사업 노하우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한 부분 때문에 운영이나 관리 면에서 되게 쓰러져 나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하락장에 대비도 못했고 그렇죠. 우리가 예.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대표님은 뭐 네. 지금까지 잘 해오셨듯이 앞으로도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코인제스트에 관련해서 네. 혹시 뭐 좋은 이런 제보들 있으시면 저한테도 좀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현 홍보팀이랑 얘기하신 거죠? 안 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기 나갈지 모르고 있고요. 예. 네, 이따 방송 보세요. 알겠습니다. 좀 확인하고 제가 좀 네, 혼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글로스퍼의 김태원 대표님이셨고요. 네, 김경수의 크립토투데이 방송은요, 다양한 검색 채널에서 크립토투데이를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 블록체인 허브의 포럼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알차고 질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